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면,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 문제를 좀 완성해 보자는 의미에서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린 게 이거거든요. 예, 어떤 이유로 이게 가장, 그죠? 예, 1473회 제가 올린 강의 중에 가장 대단한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KIIP라고 하면 한국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죠. 그다음에 레벨 테스트는 처음에 보는 시험, 예, 그거에 대한 샘플 문제가 이제 법무부에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이한 거고요. 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법무부, 네, 법령자료, 업무자, 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예, 여기에 1단계부터 네, 이렇게 종합평가까지. 지금 제가 한 게 사전평가, 그 다음에 중간평가, 종합평가 이거를 한 거고요. 마무리를 위해서 이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견본 문제, 그러니까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쉬운 가장 쉬운 문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1단계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라고 하면 1단계를 다 마치고 시험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 시험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시험 시간은 30분이군요. 네, 답은 반드시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을 보고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무엇을 사요? 무엇을 사요? 네, 아까 그거 어디 갔지? 네, 컨트롤 탭. 네, 무엇을 사요? 네, 이것은 무엇? 네, 1번 정답은 과일이 되겠습니다. 과일을 사요. 고기를, 이건 그림을 보고 맞히는 문제 거죠. 네, 그 다음, 네,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어디에 있어요? 네, 칠판도 보이고요. 책상, 의자가 보이는 이곳은, 네, 어디에 있어요? 네, 교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교실, 1번 집, 도서관, 사무실. 그 다음, 3번. 링링 씨는 뭐해요? 뭐해요? 네, 지금 몇 시인가요? 6시? 6시 아침 해도 뜨고요. 네,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네, 일어나야겠죠. 네, 링링 씨는 뭐해요? 네, 일어나요. 네, 자다, sleep, 놀다, 놀아요. 어디 밖에 나가서 놀아요. 식사해요. 밥을 먹어요. 네, 이렇게 되겠죠. 4번. 4번부터 5번은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4번, 링링 씨, 저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죠. 저 사람은 4번, 네, 누구예요? 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누구, 어디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디, 그죠? 뭐예요? What is this? 이것은 뭐예요? 예,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 아니면 무엇이라고 하죠. 3번 언제는 시간, 시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언제, 그죠? 우리 언제 만나요? 뭐 이런 거, 그죠? 여기는 어디예요? 네,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5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뭘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고맙습니다는 뭐뭐 해주셔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가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때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는 똑같지. 안녕히 계세요? 아니면 안녕히 가세요? 이 대답에 안녕히 계세요라고 대답을 하겠죠. 미안합니다. 뭐 누구의 발을 밟았어요? 그럴 때 미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여기까지 5번이었고요. 네, 6번부터 8번은 우리가 아는 무슨 네,
수량명, 갑자기 이 단어가 단위명사? 근데 이걸 어떻게 그 단위명사라고 하죠? 네,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커피는 커피는 2잔 주세요. 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권은 뭔가요? 책이죠, 책. 책 한 권, 책 2권, 이렇게 책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다음에 그릇은 음식을 한 그릇, 그죠?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2그릇, 이렇게 셀 때, 쓰는 게 그릇이고요. 인분은 우리가 삼겹살 1인분 주세요. 한 사람이 먹는 분량, 이래서 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겹살 1인분 주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1인분. 저기 떡볶이 1인분 주세요. 이런 거요. 순대 1인분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1단계 공부할 때 어떤 단어를 가르쳐 드리냐면 어치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어치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3,000원 어치 주세요?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떡볶이 이런 거 말할 때 1인분에 얼마 이렇게 있으면 3,000원어치 주세요. 5,000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치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번 부산 여행이 재미있었어요? 네, 정말 정말 재미있었어요. 늦게 재미있어 뭐 이런 말은 없죠.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뭐 이런 거. 보통 아침을 몇 시에 먹어요? 네, 보통 7시에 먹어요. 뭐 이럴 때 보통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아마라는 말에는 뒤에 추측하는 게 나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내일 누구 씨가 왜 안 왔어요? 아마 늦잠을 자서 그럴 거예요. 라고 추측,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7번은. 그 다음에 8번.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되는 날에 뭐 해요? 1년이 되는 날이죠. 1년이 되는 날은 무엇을 하냐면 돌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1년이 되는 것을 돌이라고 하고요. 네, 잔치는 파티. 이거 그래서 돌잔치라고 합니다. 생신잔치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생신은 우리가 생일의 높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생신이 되었을 때 하는 걸 생신잔치라고 하겠죠. 환갑잔치는 기억나시나요? 네, 60세 되는 날에 하는 게 60세. 그죠? 그래서 예순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을 환갑. 칠수는 일은 그렇죠. 70이 됐을 때 하는 생일잔치를 칠순잔치라고 합니다. 네, 8번까지 갔고요. 9번, 10번 가로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네, 이거는 조사에 대한 문제네요. 시장에서 무엇하고 바나나를 샀어요. 2가지를 산 거죠. 사과도 사고요. 바나나도 샀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and, 그죠? 베트남어로 하면 va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사과와 바나나를 샀어요. 그래서 2가지, 사과, 바나나 2가지를 샀어요 해서 와 아니면 하고, 그죠? 시장에서 사과와 바나나를 샀어요. 시장에서 사과하고 바나나를 샀어요. 그래서 받침이 없어서 와가 됩니다. 이가는 이가 은는 이건 주어에 쓰는 거죠. 을을 목적어에 씁니다. 장소 다음에 에서가 나옵니다. 10번 저는 축구, 야구 더 좋아해요.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 보다가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than 이게 되겠죠. THAN. 그래서 축구하고 야구를 비교하는데 그죠? 뭐를 더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 이렇게 뒤집어서 써도 돼요. 저는 야구를 축구보다 더 좋아해요. 이렇게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주어에 쓰죠. 이것도 장소에 아니면 에는 굉장히 좀 다양해요. 에서는 그래도 장소에 에서가 나오는데 에는 아주 많은 사용법을 갖고 있는 게 에입니다. 장소에도 쓸 수 있고요. 단위명사에도 쓸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로도 그러네요. 영어로 하면 by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한 3가지 정도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위로 머리를 잘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방향을 나타낼 때 저는 무엇으로 하겠어요. 선택을 나타낼 때도 로를 씁니다. 네, 여기까지가 10번이었고요. 이제는 문법 문제를 묻고 있네요. 문법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11번. 네,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다. 그죠? 탈락. 불규칙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 없어지면서 빠르다? 부르다? 아니네요. 불규칙이네요. 빠르다, 빨라요 하는 그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고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어요에서는 바뀌는데, 그래서 빠르다가 기본형은 빠르다입니다. 빠르다가 어요를 만나면 빨라요가 되고요. 고는 바뀌지 않고 고가 옵니다. 그래서 이건 맞아요.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고 편해요. 네, 2번. 어제 퇴근을 하고 친구를 만났어요. 고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과거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쓰고 싶냐면 어제 퇴근을 했고 친구를 만났어요 라고 쓰고 싶지만 그 앞에는 현재형만 올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고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퇴근을 하고 친구를 만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해서 미래형으로 썼어도 리을 거예요. 이렇게 썼어도 여기는 하고가 된다는 그런 규칙이 고에 있습니다. 3번 음식을 주문해서 집에서 먹었어요. 이것도 과거형이잖아요. 그런데 어서도 마찬가지로 고와 똑같이 기본형을 현재형을 앞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했어서 집에서 먹었어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4번은 어떤 문제냐면 어서 이유를 나타내는 게 어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니까가 있습니다. 니까. 그래서 이거와의 구분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토픽스쿨 사이트에도 보면 이거를 구분을 좀 해놓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코트를 입으세요. 이렇게 명령형이 나오면 어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워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날씨가 추우니까로 바뀌어야 돼요. 추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네. 11번 이렇게 했고요. 12번 이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저녁에서 아니고 저녁에 공원에서 산책할까요? 리을까요? 어때요? 이렇게 제안할 때 쓰는 그 문법이죠. 리을까요? 괜찮습니다. 질문할 때만 씁니다. 대답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2번 곧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다. 그죠?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 쓰는 표현 주세요입니다. 3번 수업 시간에는 전화를 하지 마세요. 문법 말다. 금지하는 거죠. 뭐뭐 하지 말다. 그래서 말다가 리을이 있지만 세요가 있을 때 리을 탈락. 그죠? 리을이 없어지는 현상 뭐뭐 하지 마세요. 4번. 네, 그럼 4번이 틀렸겠죠? 왜 틀렸을까요? 네, 내일 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지요? 네. 했지요 과거형이죠.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나와야 되겠죠. 어제 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지요?
아니면 오늘, 그죠? 이미 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지요, 그죠? 앗지요, 어찌요, 이것은 과거예요. 그래서 12번이 틀렸습니다. 13번, 16번은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볼까요? 내일, 시제에 대한 표현이네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걸 사용하는지 라는 표현입니다. 내일 극장에서 영화를, 이건 제한이 나오는군요. 네, 영화를 볼 거예요. 시제면 이렇게 미래형 표현이면 리을 거예요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봅시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같이, 그죠? 같이 영화를 봅시다. 제안하는 표현 2번이고요. 보러 갔어요는 어제 과거형이죠. 보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그죠? 봤어요는 과거. 이것도 과거. 이런 표현. 이거는 왔어요, 왔어요와 으러 가다. 두 가지의 문법이 합해 있는 게 1번입니다. 13번 이렇고요. 14번. 과일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네. 좋아하다가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아이고, 왜 이러냐고요? 하다가 어떤 거는 동사가 있고요. 동사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걸 가끔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아니라는 게 과일 좋아해요? 좋아하다는 동사입니다. 좋다, 싫다, 나쁘다는 형용사고요. 좋아하다, 싫어하다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할 때는 좋아해요? 네, 과일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네, 이렇게 씁니다. 제가 갑자기 약간 헷갈렸어요. 네, 과일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이렇게 하려면 네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과일이 있어요? 했을 때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가 있죠. 좋아하지 말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금지를 나타낸다고 했죠. 15번. 보통 주말에 아까 보통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보통. 보통 주말에 뭐예요? 센터에 한국어를 센터에 어디에 장소에 한국어를 러 가다. 네, 배우러 가요. 뭐뭐 해주세요. 리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내일 뭐 할 거예요? 예, 센터에서 이럴 때는 센터에서가 돼요. 배울 거예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세요. 네, 이런 표현. 네, 그래서 보통 주말에 뭐 해요는 센터 어디에 장소가 나오고 한국 무엇을 뭐뭐 하러 가다. 네, 이런 표현 씁니다. 네, 16번은 우리가 높임말, 존댓말 이렇게 쓰는 공손한 표현.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뭐 하세요? 방에서 네, 지금이죠. 현재형. 그렇죠. 그래서 방에서 주무세요. 네, 자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에서 자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누구? 아이한테 아이가 방에서 자요. 이거는 과거. 주무셨어요. 이거는 주무시다의 과거형 표현입니다. 17, 18번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 네, 같은 것을 골라볼까요? 저는 식당에서 일해서 평일에는 좀 바쁩니다. 평일에 주말에 반대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평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해서 평일에는 평일에 일어나 봐요. 원래는 식당은 주말에 바쁜데. 그래서 시장에 안 가고 집에서 자주 인터넷으로 물건을 삽니다.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배달을 한다는 거죠. 물건이 싸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요? 물건이 싸기도 하고요. 종류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 아주 편리하죠. 저는 인터넷으로 과일도 사고 옷도 삽니다. 오, 아주 편합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을 좋아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일에는 시장에 갑니다. 평일에 일하고 있죠. 식당에서 일해서 평일에 바빠요. 그래서 시장에 안 갑니다. 그죠? 이 사람은 물건을 배달합니다. 아니죠. 물건을 인터넷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기사가 택배 기사가 배달해 주겠죠. 인터넷에서 옷을 팝니다. 아니죠. 옷을 삽니다. 팔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자주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네, 맞아요. 여기 보면 자주 인터넷으로 물건을 삽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저는 맞는 거죠. 그죠? 같은 것을 고르시오. 저는 작년에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삽니다. 1년 됐네요. 한국에서 산지. 베트남과 한국은 식사 예절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거 많죠. 나라마다. 한국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을 들고 먹기도 해요. 하지만 예의에 어긋난다고 하죠. 베트남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모두 어른이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아이가 먹습니다. 이것을 예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른이 그 식탁에 앉은 사람 중에 가장 그 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수저를 들어야 다른 사람도 수저를 들 수 있는 게 한국의 예절 문화입니다. 1번, 이 사람은 지금 베트남에서 삽니다. 아니죠. 지금은 한국에서 삽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식사 예절이 같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것도 있기는 하다고 써 있긴 하지만 같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죠. 한국에서는 그릇을 들고 밥을 먹습니다. 아니죠. 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도 어른이 아이보다 먼저 밥을 먹습니다. 누가? 어른이. 그죠? 어른이 먼저 밥을 먹죠? 맞습니다. 그래서 4번. 그래서 같은 게 나온다고 한 거죠. 같은 거는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것도 있다. 그죠? 그릇을 들고 먹느냐? 이거는 다르고요. 어른이 먼저 먹느냐? 이것은 같다라고 쓰고 있네요. 가로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9번, 20번. 우리 가족은 모두 4명입니다. 4명.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저. 그죠? 4명. 아버지는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회사원이십니다. 두 분 다 일을 하시네요. 여동생은 대학생입니다. 직업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과 동생은 중국에 있습니다. 오.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부모님과 동생, 그러니까 3명, 가족 중에 3명은 중국에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거죠. 방학에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중국에 있고 저만 한국에서 혼자 삽니다. 그래서 부모 3명은 중국에 있고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동생은 회사에 다닙니다. 이런 말 없죠. 여동생은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사십니다. 아까 이것도 중국에 있습니다. 그죠? 방학에 가족이 한국에 옵니다. 네. 방학에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4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0번. 네, 2번, 마지막 문제네요. 이번 연휴에 저는 제주도에 갈 것입니다. 비행기 표는 20만 원입니다. 9월 1일 아침 10시에 김포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연휴, 한 2, 3일 노는 빨간 날인 걸 연휴라고 하죠. 비행기 표는 20만 원. 9월 1일 아침에 10시에 김포공항, 한국의 그 국내선, 그죠? 국내선은 김포공항으로 가죠. 다른 데도 있긴 있어요. 네. 출발합니다. 9월 3일에 서울에 돌아옵니다. 한라산에도 가고 바다도 구경할 것입니다. 생선회도 먹고 싶습니다.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네, 이게 되겠죠. 네. 정답은 2번.
네, 이거는 뭐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연휴에 저는 제주도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표는 20만 원입니다. 언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출발하고 도착, 이거, 왕복으로 끄는 거죠. 그리고 그 제주도에 가서 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 이게 20번 문제였습니다. 네.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몇 분 동안 풀라고 했죠? 아이고. 또 잊어버릴 뻔했네. 여기까지가 20번 문제고요. 제가 항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구술 문제. 뒤에 또 잊어버리고 안 풀 뻔했어요. 네.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기본소양 1단계 평가 구술. 구술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앞에 있고요. 그것에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 있으면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저는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링링입니다.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3명입니다. 남편과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 식당에서 일합니다. 재미있고 친절합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딸은 9살이고 지금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네, 요거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신 분이라면 요것만 나간다라는 거죠. 네. 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겠죠. 링링 씨의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하면 모두 3명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링링 씨의 가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남편과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데 재미있고 친절합니다. 딸은 9살이고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인한테 질문하는 거죠. 가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제 가족은 몇 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돼요. 우리 가족은 모두 3명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닙니다. 남편은 묵뚝뚝하지만 이런 말 할까? 묵뚝뚝하지만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은 4살이고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누구와 있습니다. 남편은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 자녀는 몇 살이고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쓰시면 되겠죠. 4번 다음 사진을 보고 이거 사진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만 줍니다. 그럼 사진을 보고 이제 질문을 하겠죠. 면접관이. 이곳은 어디입니까? 네, 해변입니다. 아니면 바닷가입니다. 해수욕장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나요? 네, 의자에 선텐? 살을 태우고 선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너무 어렵겠죠?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땡땡씨는 방학이나 휴가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휴가에 제주도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제주도에 가보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풍경이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음 메모를 보고 친구와 약속을 해보세요. 주말에 동대문 시장에 가요. 토요일 오후 1시 동대문역 3번 출구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친구와 약속, 우리 주말에 이제 친구와 약속을 해보세요. 우리 주말에 동대문 시장에 같이 가요. 토요일 오후 1시에 동대문역 3번 출구에서 만나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술 문제 끝. 1단계는 구술까지만 나오네요. 그래서 장문 시험은 없는 거죠. 이제 장문은 쓰는 거. 그래서 구술은 말하는 거. 그래서 1단계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